비디오 나이키 치케치케 예. 아빠 라이프. 플러스 플러스. 여러 영웅들이 뛰어든 트로이 전쟁. 누가 나올까? 아킬레우스. 그리스군의 장수로 트로이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워요. 트로이 왕자 파리스가 쏜 화살에 유일한 약점인 발 뒤꿈치를 맞아 목숨을 잃어요. 파리스. 트로이의 왕자로 스파르타 메넬라우스 왕의 부인 헬레네를 빼앗아 오는 바람에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요. 헤라. 올림포스 12신 가운데 최고의 여신이자 결혼과 가정의 신이에요. 제우스의 부인으로 제우스의 다른 연인과 자식을 질투하며 괴롭혀요. 아테나. 올림포스 12신 가운데 한 명이며 지혜의 여신이자 전쟁의 여신이에요. 전쟁보다 평화를 바라며 인간을 보호하는 전쟁에서는 끝까지 싸워요. 아프로디테. 올림포스 12신 가운데 한 명이며 아름다움의 여신이에요. 모두에게 사랑받게 하는 마법의 허리띠를 가지고 있어요. 키워드로 알아보는 아킬레우스. 가족관계. 아킬레우스. 그리스의 장수로 트로이 전쟁에 참전하여 큰 공을 세웠어요. 가족관계. 테티스와 펠레우스의 아들. 별명 아킬레스. 관련 있는 서사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관련 있는 사건 트로이 전쟁. 상징 용사. 바다의 ним프 테티스의 결혼식에 모든 신이 초대받았어. 불화의 여신 에리스만 빼고 말이야. 에리스는 어디서든 늘 싸움을 일으키니 결혼식을 망칠까봐 초대하지 않은 거야. 화가 난 에리스는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라는 글이 새겨진 황금 사과를 결혼식장 한가운데 툭 던지고 가버렸지. 최고의 여신 헤라와 아름다움의 여신 아프로디테,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황금 사과를 서로 갖겠다며 나섰어. 최고의 여신인 내가 갖는 게 당연해. 아름다움의 여신은 바로 나, 아프로디테라고요. 난 외모도 아름답고 지혜도 뛰어나니 내가 갖는 게 맞아요. 제우스님, 이 황금 사과를 누가 갖는 게 맞는지 가려주세요. 제우스는 여신들의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트로이의 왕자인 파리스를 데려와서 심판으로 세웠지. 파리스,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황금 사과를 바쳐라. 헤라는 권력과 돈을, 아테나는 지혜와 명예를 주겠다고 했지만 파리스는 아프로디테에게 황금 사과를 바쳤어. 아프로디테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맡게 해준다고 약속했거든. 호호, 역시 나야말로 올림포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지. 아프로디테는 사과를 받고 무척 기뻐했어. 아프로디테는 파리스를 스파르타로 데려갔어. 스파르타 왕 메넬라우스의 부인인 헬레네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자였거든. 파리스는 아프로디테의 도움으로 헬레네를 꿰어내어 함께 트로이로 돌아갔어. 화가 난 메넬라우스는 그리스의 장수들을 불러 모았지. 파리스로부터 헬레네를 되찾아오려 하니 제발 도와주시오. 아가멤논이 그리스군의 총사령관이 되어 10만여 명의 군사들을 배에 태우고 트로이로 향했어. 그리스군에는 오디세우스, 아킬레우스 같은 용감한 장수들도 함께했지. 트로이 사람들은 그리스 10만여 명의 군사들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했어. 철없는 파리스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 말이야.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는 파리스를 꾸짖었어. 파리스, 네가 한 일은 부끄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리스 군과 싸워야 한다면 피하진 않겠다. 트로이에서도 많은 장수를 불러 모았고 파리스의 형 헥토르가 트로이 군의 총사령관이 되었어. 그리스와 트로이의 전쟁이 시작되었어.
처음엔 그리스가 이길 것처럼 보였어. 하지만 양쪽을 편드는 여러 신이 끼어들면서 한쪽이 지지도 이기지도 않은 채 9년이나 전쟁이 계속되었어. 그러던 중 그리스군 쪽에 큰일이 생겼어. 아킬레우스가 좋아하는 여인을 아가멤논이 데려가는 바람에 둘 사이에 싸움이 벌어진 거야. 다시는 싸우러 나가지 않겠소. 그날로 아킬레우스는 혼자 자기 진영에만 머물렀어. 최고의 장수인 아킬레우스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으니 그리스군은 트로이군에 밀리기 시작했어. 아킬레우스가 필요해. 이러다가는 트로이에 지고 말겠어. 소식을 전해들은 아킬레우스의 마음은 무척 무거웠어. 하지만 아킬레우스는 여전히 전쟁터에 나갈 생각이 없었어. 보다 못한 아킬레우스의 친구인 파트로클로스가 나섰어. 아킬레우스, 그리스군이 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네. 자네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겠다면 나라도 나갈 걸세. 파트로클로스는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입고 전쟁터로 나갔어. 아킬레우스의 갑옷은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것이었지. 아니, 아킬레우스가 나타났다! 트로이군은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입은 파트로클로스를 보고 벌벌 떨었어. 하하, 역시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입고 오기를 잘했군. 신이 난 파트로클로스는 도망치는 트로이군을 쫓아가다가 그만 헥토르의 창에 찔려 죽고 말았어. 헥토르는 죽은 파트로클로스에게서 갑옷을 벗겨 가져가 버렸지. 파트로클로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킬레우스는 다시 싸우러 나가겠다고 마음먹었어. 파트로클로스, 네 복수는 내게 맡겨. 테티스는 그런 아들을 위해 하늘로 올라가 헤파이스토스에게 새로운 갑옷을 만들어 달라고 했지. 근데 걔가 누구야? 얘가 아킬레우스. 아킬레우스가 얘가 얘 아들이야? 아니야, 걘 친구. 아니, 얘는 헥토르, 적이야, 적. 얘가 찔려서 죽은 얘가 친구 파트로클로스, 아킬레우스의 친구 파트로클로스고. 아킬레우스가 전쟁에 안 나간다고 하니까 파트로클로스가 나라도 전쟁에 나가겠다고 해가지고 그 상대 헥토르한테 창에 찔려 죽으니까 그 복수를 내가 갚아줄게 하면서 아킬레우스가 다시 전쟁에 나가겠다고 결심을 한 거지. 와. 아킬레우스는 테티스가 가져다준 새 갑옷을 입고 그리스의 장수들을 불러 모았어. 트로이군을 물리치러 앞으로 나갑시다. 아킬레우스는 마차를 타고 전쟁터로 달려나갔어. 아니, 저자는 죽었다던 아킬레우스가 아닌가? 아킬레우스를 보고 깜짝 놀란 트로이 군사들은 여기저기로 달아났고 성 안으로 후다닥 숨기까지 했어. 모든 트로이 군사들이 달아난 가운데 헥토르만이 아킬레우스와 맞섰어. 헥토르, 제발 아킬레우스와 맞서지 마라. 트로이 왕 프리아모스가 헥토르에게 애원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지. 끝까지 맞서던 헥토르는 아킬레우스의 창에 맞아 죽고 말았어. 아킬레우스는 죽은 헥토르를 끌고 그리스 군 쪽으로 돌아갔어. 그날 밤 프리아모스는 아킬레우스를 찾아갔어. 장례라도 치를 수 있게 죽은 내 아들 헥토르를 돌려주시오. 아킬레우스는 아들을 생각하는 프리아모스에게 감명받아 죽은 헥토르를 돌려주었어. 헥토르의 장례식이 치러지는 동안 전쟁은 잠시 멈추었어. 그동안 아킬레우스는 우연히 프리아모스의 딸 플렉세네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어. 아킬레우스는 폴릭세네와 결혼할 수 있다면 전쟁을 멈추겠노라고 했지. 하지만 파리스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결혼식을 의논하러 온 아킬레우스의 발 뒤꿈치를 독화살로 쏘았어. 아킬레우스의 딱 하나의 약점이었던 곳을 골라서 말이야. 독화살을 맞은 아킬레우스는 허무하게 죽고 말았어. 그 뒤 아킬레우스의 갑옷은 오디세우스가 입게 되었어.
트로이군이 계속해서 버티자 오디세우스는 멋진 꾀를 내었어. 거대한 목마를 만들어 아테나 여신에게 바치겠노라 떠들고 그 안에 군사들을 숨겨 전쟁터에 놓기로 합시다.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은 배에 타고 고향에 돌아가는 신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군은 오디세우스가 낸 꾀로 거대한 목마를 남겨놓고 돌아가는 척 했어. 그 모습을 본 트로이 사람들은 신이 나서 목마를 끌어 성 안으로 들인 뒤 축제를 벌였지. 그날 밤 목마에 숨겨진 문이 열리더니 그리스 군사들이 내렸어. 그리스 군사들은 성문을 활짝 열고 신호를 보내 가까운 곳에 숨어있던 나머지 군사들을 불렀어. 축제를 마치고 잠들었던 트로이 사람들은 그대로 당했고 트로이 성은 그리스군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지. 이게 바로 10년에 걸쳐 벌어졌던 트로이 전쟁의 마지막이었어. 살아남은 그리스 장수들과 군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바다로 떠났어. 그 중에는 그리스를 승리로 이끈 오디세우스도 있었지. 전쟁은 끝났지만 그들의 모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아킬레우스는 그리스의 장수로 트로이 전쟁에 참전하여 큰功을 세웠어요. 아킬레우스는 반인 반마인 케이론에게 가르침을 받았으며 용맹하기로 유명했어요. 아킬레우스가 전장에 나타나거나 소리를 지르기만 해도 트로이 군사들은 겁을 먹고 도망쳤어요. 아킬레우스는 원래 트로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킬레우스의 어머니인 테티스는 아킬레우스를 트로이 전쟁에 나가지 않게 하려고 애썼어요. 아킬레우스가 트로이 전쟁에서 죽은 것이라는 신탁을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아킬레우스를 여자처럼 꾸며서 스키로스의 왕 리코메데스의 딸들 틈에 숨겼어요. 하지만 아킬레우스 없이는 트로이를 이길 수 없다는 신탁을 듣고 찾아온 오디세우스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오디세우스는 여자들이 좋아할 물건들 속에 무기를 섞어 놓았는데 아킬레우스가 무기를 집었던 거예요. 결국 아킬레우스는 오디세우스의 설득으로 트로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어요. 테티스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장장이의 시인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갑옷을 구해주었어요. 하지만 아킬레우스는 파리스가 쓴 화살에 발 뒤꿈치를 맞아 예언대로 죽고 말았어요. 트로이 전쟁에는 여러 신들이 끼어들었어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트로이의 장수 아이네이아스가 아킬레스에게 죽임을 당할 것 같자 아이네이아스를 번쩍 들어 전쟁터 뒤쪽으로 옮겨주었어요. 또 예언의 신 아폴로는 트로이의 왕자 중 하나로 변신해서 아킬레우스에게 맞서기도 했고 트로이의 총사령관 헥토르에게 힘을 빌려주어 지쳐 쓰러지는 일이 없게 했어요. 전쟁의 여신 아테나는 그리스 편이었어요. 헥토르의 동생 모습으로 변신하여 헥토르를 아킬레스와 맞서게 부추겨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어요. 제우스는 아킬레우스와 헥토르의 운명을 저울에 달아보았는데 헥토르의 저울추가 저승 쪽으로 기울었어요. 그러자 아폴론도 헥토르를 포기해버렸고 헥토르는 아킬레우스의 창에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트로이 목마로 트로이 전쟁을 끝냈어요. 그리스군은 오디세우스의 제안으로 거대한 목마를 만든 다음 그 목마가 아테나 여신의 노여움을 가라앉히기 위한 제물이라고 떠들어댔어요. 그러나 목마 안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들어가 숨어 있었어요. 그리스군이 해변에 목마만 남겨놓고 떠나는 것처럼 보이자 트로이 사람들은 목마를 성 안으로 들일지 말지를 두고 다투었어요. 트로이의 제사장 라이코는 목마가 불길하다며 들이지 말자고 했지만 바다에서 나타난 커다란 뱀 2마리가 라오콘과 2 아들을 해치자 목마를 성 안에 들이자는 의견이 더욱 거세졌어요. 라오콘이 신들에게 벌을 받은 거라고 여긴 거였어요.
결국 트로이 사람들은 목마를 성 안으로 끌고 들어갔고 전쟁이 끝난 기념으로 잔치를 벌였어요. 그날 밤 그리스 군들은 목마에서 몰래 나와 트로이 성을 점령했고 트로이 전쟁은 그리스의 승리로 끝났어요. 아킬레우스의 약점은 발 뒤꿈치였어요. 아킬레우스의 어머니인 테티스는 아킬레우스가 태어나자마자 저승을 흐르는 스틱스 강에 아킬레우스의 몸을 담갔어요. 화살이나 칼 따위에 끄덕없는 단단한 몸으로 만들어 죽지 않게 하려던 거였어요. 그런데 테티스가 아킬레우스의 발 뒤꿈치를 잡고 거꾸로 스틱스의 강에 담그는 바람에 발 뒤꿈치만 젖지 않아 아킬레우스의 유일한 약점이 되었어요. 이후 완벽해 보이는 사람의 유일한 약점을 아킬레스건이라고 해요. 또 발 뒤꿈치에 있는 중요한 근육도 아킬레스건이라고 해요. 트로이 목마는 유명한 악성 프로그램 중 하나예요. 트로이 목마는 컴퓨터 사용자의 정보를 빼가는 악성 프로그램이에요.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이 설치되면 자판을 누른 정보를 외부에 알려주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 비밀번호나 신용카드 정보 등이 새어나가요. 바이러스처럼 다른 파일을 전염시키지 않으므로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만 삭제하면 치료할 수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상대편이 눈치채지 못하게 몰래 숨어든다는 의미에서 목마에서 나온 그리스 군사들이 트로이를 멸망시킨 것에 비유하여 트로이 목마라고 이름이 붙여졌어요. 왜 컴퓨터가 여기에 중요하지도 않은데 왜 여기에서 나왔어? 컴퓨터 할 때 거기 쓰이는 말 중에 트로이 목마라는 게 있는데 컴퓨터를 망가뜨리는 바이러스, 사람 몸을 망가뜨리는 바이러스도 있지.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감기 바이러스도 있고 컴퓨터도 망가뜨리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 중에 그 바이러스 이름 중에 하나가 트로이 목마라는 바이러스가 있어 컴퓨터에. 근데 트로이 목마는 오늘 읽은 이 책에 나온 거잖아. 그래서 이 신화에서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가 컴퓨터에 이렇게 쓰이기도 한다. 그래서 나 컴퓨터가 나온 거지. 알겠어? 웃기다. 웃기지? 몰라도 돼. 나중에 또 크면. 하치기한테 미안해. 그다. 저 인형 손 요즘 잊어버렸다고 했는데. 얘가? 얘? 아니. 어떤 게 소원 요정이야? 저거 치기가 만들어준 거 잊어버렸다고 했는데 다시 찾아서. 내일 얘기해 그러면. 집에서 찾았다고. 서인이 이나도 얼른 자. 거친 바다의 모험과 오디세우스. 누가 나올까? 오디세우스. 트로이 전쟁에서 목마 안에 군사를 숨기는 꾀를 써 그리스군을 승리로 이끌어요. 고향 이타카 성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 가지 모험을 하게 되어요. 폴리페모스. 외눈박이 거인 키클롭스 가운데 하나로 무척 난폭해요. 오디세우스가 하나밖에 없는 눈을 찔러 앞을 못 보게 되어요. 키르케. 태양의 신 헬리오스의 딸로 마법사예요.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을 돼지로 만들어버려요. 칼립소. 바다의 ним프로 오디세우스를 좋아하여 7년을 붙잡아 두었다가 제우스의 명령에 따라 오디세우스를 보내주어요. 키워드로 알아보는 오디세우스.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군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에요. 가족관계, 페넬로페의 남편, 이름의 유래, 미움을 받는 자, 관련 있는 사건, 트로이 전쟁, 관련 있는 서사시,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로마 신화의 이름, 울릭세스, 상징, 용사, 지략, 모험, 불굴의 의지. 10여 년간 이어졌던 트로이 전쟁이 끝났어. 오디세우스의 멋진 꾀 덕분에 승리는 그리스에 돌아갔고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의 영웅이 되었지. 오디세우스는 부푼 마음을 안고 부하들과 함께 배를 타고 고향인 이타카로 향했어. 하지만 이타카로 가는 길에는 온갖 험한 일들이 오디세우스를 기다리고 있었지. 오디세우스는 무사히 고향으로 갈 수 있을까?
오디세우스는 거친 바다를 헤치고 나아가다가 낯선 땅에 잠시 들르기도 했어. 그런데 가는 곳마다 위험하고 특이한 모험들을 겪어야 했지. 첫째로 간 곳에서는 원주민들과 싸워 부하들을 잃기도 했고, 두 번째 섬에서는 신기한 열매 때문에 부하들을 데리고 오지 못할 뻔도 했어. 식량을 구하러 간 세 번째 섬은 더욱 위험한 곳이었어. 그날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은 식량과 바꿀 술을 들고 섬에 내렸어. 저기 동굴 속에 무언가가 있는데요, 대장님? 오디세우스는 부하의 말을 듣고 동굴로 향했어. 동굴 안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먹음직한 양고기와 치즈가 가득했어. 우와, 이 정도면 우리가 먹을 식량을 좀 얻을 수 있겠군. 오디세우스는 동굴의 주인을 기다렸어. 그런데 잠시 뒤 동굴로 성큼성큼 걸어오는 주인을 보니 외눈박이 거인 키클롭스가 아니겠어? 키클롭스는 오디세우스 무리를 보고 벼락치듯 소리쳤어. 누가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있는 거냐? 키클롭스는 양떼를 동굴 안으로 몰고 커다란 돌로 동굴의 입구를 막아버렸어. 오디세우스는 용감하게 나서서 키클롭스에게 말했어. 우리는 트로이 전쟁에서 싸우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리스인이요. 신들의 이름을 빌려 청하건대 식량을 좀 나누어 주시겠소? 키클롭스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오디세우스의 부하 둘을 집어들더니 우적우적 먹어치웠어. 난 키클롭스족의 폴리페모스다. 난 절대로 식량을 나누어 주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내 식량이다.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은 깜짝 놀라 후다닥 바위 뒤에 숨었어. 배가 부른 폴리페모스는 코를 골며 잠이 들었어. 대장님, 지금이 기회예요. 저 괴물이 자고 있을 때 없애버립시다. 하지만 오디세우스의 생각은 달랐어. 그럼 동굴 입구를 막고 있는 저 커다란 돌은 누가 치우겠나? 저 괴물을 죽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동굴에 갇히는 걸세. 밤새 뜬 눈으로 고민하던 오디세우스는 마침내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어. 그래, 우리가 가져온 술을 이용하자. 다음날 저녁 오디세우스는 폴리페모스에게 술을 권했어. 고기를 먹은 뒤에 이것을 마시면 입이 개운해질 것이오. 한 잔 마셔보시오. 폴리페모스는 오디세우스가 주는 술을 벌컥벌컥 다 마셨어. 그러고는 술에 취해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지. 오디세우스는 폴리페모스에게 살금살금 다가가 하나밖에 없는 눈을 뾰족한 막대기로 찔러버렸어. 아, 내 눈. 이놈들 다 잡아먹어버릴 테다. 하지만 눈먼 폴리페모스는 아무도 잡지 못했어. 다음날 폴리페모스는 양떼를 내몰려고 동굴 입구를 막고 있던 커다란 돌을 치웠어. 그리고 동굴 안쪽을 향해 무시무시한 소리로 말했어. 이놈들 몰래 빠져나가 내 손에 잡히기만 해봐라. 폴리페모스는 양이 지나갈 때마다 일일이 쓰다듬어 확인했지만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은 양의 배에 매달려 무사히 동굴을 빠져나왔지. 그러고는 폴리페모스의 양떼까지 배에 싣고 다시 고향으로 향했어. 그러던 어느 날 오디세우스의 배는 마법사 키르케가 사는 아이아이의 섬에 도착했어. 오디세우스는 몇 명의 부하들을 먼저 섬 가운데에 있는 궁전으로 보냈어. 저 궁전에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아라. 하지만 부하들은 키르케의 마법에 걸려 모두 돼지로 변하고 말았지. 다행히 한 명이 도망쳐와서 오디세우스에게 사실을 알렸어.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을 구하러 가다가 전령의 신 헤르메스를 만났어. 헤르메스는 마법을 물리치는 약초를 건네며 말했어. 칼을 겨누어 키르케의 무릎을 꿇게 한 뒤 해치지 않는다는 맹세를 꼭 받아내어라. 오디세우스는 헤르메스가 시킨 대로 키르케의 무릎을 꿇게 했어. 키르케, 다시는 나와 내 부하들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시오. 키르케는 맹세를 하고 부하들을 다시 사람으로 돌려놓았어. 그리고 먹고 마실 것을 준비해 잘 대접해 주었지. 오디세우스는 아이아이의 섬에서 1년을 편히 지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떠나기로 했어. 키르케가 아쉬워하며 오디세우스에게 뱃사람들을 괴롭히는 괴물들을 막아내는 방법을 알려주었어. 오디세우스의 배는 거친 바다를 헤치고 나아갔어. 하지만 키르케가 말한 괴물들을 피해갈 수는 없었지. 먼저 음악으로 뱃사람을 깨어내는 세일엔 자매들을 만났어. 오디세우스는 키르케가 알려준 대로 말했어. 모두 귀를 밀랍으로 틀어막고 나를 돛대에 묶어라. 오디세우스는 다행히 세일엔 자매들에게서 무사히 벗어났지만 개의 머리가 6개나 달린 스킬라에게 부하 몇 명을 잃고 말았어. 하지만 진짜 문제는 트리나키아 섬에서 일어났어. 케르케가 이 섬의 소들은 절대로 잡아먹으면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배가 고팠던 부하들은 오디세우스의 말을 어기고 말았지. 고기를 먹던 부하들이 갑자기 소리쳤어. 으악! 이게 뭐야? 고기가 우는 소리를 냈고 가죽과 뼈들이 꿈틀꿈틀 기어다녔어.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은 도망치듯 섬을 빠져나왔지. 하지만 무시무시한 폭풍우가 몰려와 배는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어. 부하들은 모두 죽어버렸고 오디세우스만 바다의 님프 칼립소가 사는 섬에 떠밀려 왔어. 칼립소는 오디세우스를 정성껏 돌봐주었어. 당신을 죽지 않는 몸으로 만들어줄 테니 여기서 나와 함께 살아요. 칼립소가 애원했지만 오디세우스는 한결같이 말했어. 아내가 기다리는 고향으로 꼭 돌아가야 하오. 칼립소는 7년 동안이나 오디세우스를 놓아주지 않았어. 최고의 신 제우스가 나서서 칼립소를 타일러야 했어. 칼립소, 오디세우스를 고향으로 돌려보내라. 그제야 칼립소는 오디세우스를 놓아주었어. 오디세우스는 뗏목을 타고 거친 바다로 나가 많은 모험을 했어. 그렇게 오랜 떠돌이 생활 끝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 오디세우스 꼭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리운 아내를 만난 오디세우스는 그 뒤로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어.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를 승리로 이끈 영웅이에요. 오디세우스는 이타카의 왕으로 신화 속에서 가장 유명한 영웅 중 한 사람이에요.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를 승리로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던 길에 온갖 모험을 하며 10년 가까이 떠돌다가 겨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오디세우스는 볼리페모스의 눈을 멀게 하여 포세이돈의 미움을 받았어요. 폴리페모스는 외눈박이 거인족인 키클롭스 중에서도 특히 야만적이고 무시무시한 거인이었어요. 오디세우스와 그 부하들을 동굴에 가두어 놓고 잡아먹던 폴리페모스는 오디세우스가 찌른 막대기에 하나밖에 없는 눈마저 멀고 말았어요. 오디세우스 일행이 달아나자 폴리페모스는 아버지인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오디세우스가 부하들을 다 잃고 남의 배를 타고 가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포세이돈은 폴리페모스가 빈대로 오디세우스의 항해를 방해했고 오디세우스는 부하를 모두 잃고 오랜 시간 고생한 다음에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키르케는 유명한 마법사였어요. 태양의 신 헬리오스의 딸인 키르케는 아이아이의 섬에 살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을 동물로 만들어버렸어요. 아름다운 ним프였던 스킬라를 질투해서 개의 머리가 6개나 달린 괴물로 만들어버렸고 전원의 신 파쿠스가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자 딱따구리로 만들어버렸어요. 오디세우스의 부하들도 돼지로 만들어버렸지만 오디세우스는 헤르메스의 도움으로 동물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키르케는
오디세우스에게 무릎을 꿇고 맹세한 뒤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을 다시 인간으로 되돌려 주었어요. 오디세우스의 부인 페넬로페는 끝까지 남편을 기다렸어요. 10년 가까이 오디세우스가 돌아오지 않자 오디세우스의 재산과 부인인 페넬로페를 탐내는 사람들로 오디세우스의 집안은 엉망이 되었어요. 페넬로페는 오디세우스를 대신해 집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자며 조르는 남자들을 모두 물리치기란 여간 힘들지 않았지요. 그래서 페넬로페는 꾀를 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입은 옷을 다 짠 다음 구혼자 중에 한 사람을 고르겠노라고 말하고서는 낮에는 배틀에 앉아 옷감을 짜고 밤에는 짠 옷감을 풀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옷이 완성되지 않도록 한 거예요. 이처럼 쉴 새 없이 하는데도 끝나지 않는 일을 가리킬 때 페넬로페의 배짝이라고 해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는 오디세우스의 모험담을 담았어요. 오디세이아는 고대 그리스의 시인 호메로스가 기원전 8세기 무렵에 쓴 서사시예요. 오디세우스의 노래라는 뜻으로 총 24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디세이아 외에도 호메로스가 쓴 서사시로 트로이 전쟁의 마지막 해의 사건을 쓴 일리아스도 있어요. 오디세이아는 일리아스와 함께 고대 그리스의 가장 유명한 서사시가 되었으며 서유럽의 문학에 큰 영향을 주었어요. 미국이 발사한 화성 탐사선 이름은 오디세이예요. 2001년 4월 7일 미국 항공우주국은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화성 탐사선 오디세이를 발사했어요. 정식 명칭은 화성 오디세이예요. 오디세이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의 영어 이름이에요. 오디세이는 발사한 지 약 6개월 만인 2001년 10월 23일 화성 궤도 진입에 성공했어요. 주로 화성의 기후와 땅을 살펴봤는데 화성에서 물과 얼음의 흔적을 찾아내기도 했어요.